윤석열이 김건희는 계엄 계획을 전혀 몰랐다라는 엄프를 시전하면서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은 김건희도 계엄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라는 코미디 같은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내보낸 기사 같은데, 김건희 지키려고 발악하는 윤석열을 보고 있으니, 정말 뭐 이런 사랑꾼이 다 있나 싶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덕수와 이상민 등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 이거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윤석열은 또 비상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말을 꼴통 이찌기들 말고 누가 믿을까 싶습니다. 네, 한편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김건희가 모를 리가 있냐, 실세인데 윤석열 하는 말은 전부 다 구라라고 보면 된다. 반대로 서결이가 몰랐던 거 아닐까? 건희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더냐? 내란 일으키면서도 건희 눈치 본 거임? 지금까지는 건희한테 다 보고했다고 자백하는구만이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것도 김건희가 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도 무조건 다 덮어주고 있는 윤석열의 아내 사랑을 보고 있으니 정말 눈물이 다 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우리 이찌기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 22일 이상민은 국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증언하지 않겠다라는 답만 반복하면서 추태를 부렸는데, 그랬던 이상민이 경찰 조사에서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건데요. 네, 이상민은 또 사태 이후에야 법을 찾아봤다라면서 계엄법을 본 후에도 계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면서 윤석열을 돌려까기 시작했습니다. 네,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상민도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상민은 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본인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네, 이상민은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다라며 지금 보니 사법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상민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전혀 몰랐고 계엄 선포문도 방송을 보고 알았다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민 이 인간도 깜빵 갈 시간이 다가오니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걸까요? 네, 이제 와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상민을 보고 있으니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힘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접견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에 앞서 윤상현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80여 명은 설 당일 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큰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네,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도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진당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과의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면서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로서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전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다.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며 헛소리를 날렸습니다. 네, 앞서 윤상현 의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접견하고 싶어 한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워 드리려고 한다라며 내란범을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에 질세라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 역시 설 연휴 뒤 윤석열 접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대기, 이관섭 전 비서실장, 전현직 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앞서 설날인 지난 29일에는 윤상현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의 당협위원장 80여 명은 네,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네, 이들은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이 구치소 앞에서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응원하고 있으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내라 라며 정신 나간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네, 또 윤상현 의원 역시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라며 개소리를 날렸습니다. 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딴 짓을 벌이는 건지, 네, 아무리 봐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진당은 정당 해산이 답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이 깜빵에서도 연일 헛소리를 날리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내란을 일으켜놓고 나라 앞날이 걱정이라는 내란 숙의 윤석열, 정말 양심도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선 윤석열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말들을 쏟아냈다라며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의 설 밥상에 시름만 더하는 내란범을 하루빨리 엄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조수석 대변인은 특히 윤석열이 변호사를 통해 나라 앞날이 걱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제 손으로 내란을 일으켜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경제를 절단냈으면서 뻔뻔하다. 정말 소름 끼친다 라고 꼬집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극렬 지지자를 선동했습니까? 법의 심판대 앞에서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니 파렴치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윤석열은 같은 날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이라며 또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이라고 말하며 네, 소시오패스급 발언을 날렸습니다. 네, 또 윤석열은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라며 네, 김건희 걱정을 하는 꼴사나운 모습까지 선보였는데요. 네, 이에 조수석 대변인은 윤석열이 김건희를 언급한 것에 대해 뻔뻔하다. 동정심이라도 기대했다면 꿈 깨라 라며 국민의 내리 속에는 온갖 부정과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모습만 선명할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 윤석열 씨가 눈꽃만큼이라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나 부리지 말길 바란다 라며 계속해서 반성은 않고 극단적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만 한다면 그 행동들도 고스란히 죗값에 보태질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는데요. 네, 한편 윤석열은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며 헛소리를 날렸다고 합니다. 네, 또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며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며 네, 개소리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네, 사과와 반성은커녕 끝까지 궤변을 날리며 일찍들 선동만 하고 있는 한심한 윤석열입니다.